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쉐보레가 트래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차를 출시하면서 쉐보레가 굉장히 하반기에 팔아보겠다 의지를 보이면서 정우성 씨가 출연하면서 직접 이 무대에도 아까 왔었죠. 네, 이렇게 화려하게 여기다 양양에다 했는데 아쉽게도 비가 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리뷰를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강원도 양양의 서피비치라는 곳이고요. 오늘 공개도 하고 시승도 했는데 차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요. 5.2m나 됩니다. 5.2m, 폭이 2m. 그게 어떻게 되는 수치냐면요, 자동차 주차장 네모칸보다 앞에가 좀 더 튀어나오게 되고요, 옆으로는 한 양쪽으로 10cm 정도씩 밖에 안 남는 그런 굉장히 큰 차예요. 이 전면을 보시면 굉장히 넓어진 큰 그릴이 보이죠. 이 모양이 쉐보레의 모든 차종에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트래버스라는 대형 SUV랑 만나니까 좀 더 커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쉐보레의 엠블럼, 이런 검은색이 있는 엠블럼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 엠블럼이 있는데 옵션에 따른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옆모습 살펴보면은 이 높이가 거의 18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 차는 여기 이렇게 바를 하나 덧붙여 놨는데 원래 이거는 없어요, 기본에. 그리고 여기 트래버스라고 이렇게 썼죠. 근데 은색으로 그냥 써 있는 버전들도 있고요. 여기 검은색에 이렇게 빨갛게 레드라인이라고 포인트를 준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레드라인이 이런 휠에도 있는데 레드가 들어가면서 좀 이쁘고요. 여기들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휠을 마감을 하면서 시승할 때 보니까 검정색 차체에 검은 휠에 레드라인 포인트를 주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이 뒷모습은 저는 아까 시승 내내 이걸 쫓아오면서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랑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요 라인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머플러가 네모나게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옵션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는 손잡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버튼이 요 밑에 있어요. 이 버튼을 딱 눌러서 열면은 열리는데, 이 쉐보레나 캐딜락의 차들이 보통 트렁크 열리는 각도를 뭐 3분의 2까지 아주 다 조금만 열리게 이렇게 조절하는 버튼이 안에 있어요. 이런 SUV들은 이 입구가 높기 때문에 이 공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3열까지 좌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적재 공간이 있죠. 여기는 그냥 오롯이 적재 공간으로만 쓰는 공간이에요. 시트를 폴딩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적재할 수 있게. 그리고 이 3열 시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서 열면 됩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드의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이 버튼을 딱 눌러서 그냥 접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데, 쉐보레의 트래버스는 그런 면에서는 포드의 익스플로러하고 비교하면은 이런 약간의 편의성이 좀 차이가 있겠죠. 다시 접을 때는 이걸 당겨서 이렇게 밀면은, 근데 접고 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뒤를 보면은 지금 2열 시트 한쪽이 접혀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평평하게 길게 돼 있어요. 이게 짐을 적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차 바닥도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짐을 싣는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 2열 시트는 폴딩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밀 수가 있어요. 앞으로 밀리면서 얘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3열에 들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열이 여기 쉐보레에서 설명하기는 850mm 레그룸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동급 차종에서, 그러니까 7인승 SUV에서는 굉장히 넓은 공간. 여기서 2열 시트를 이렇게 내려도, 그리고 무릎 공간이 지금은 2열 시트를 좀 뒤로 온 상태라서 이런 정도 되는데, 2열 시트를 좀만 조절하면은 3열에도 꽤 넉넉하게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내리려면은 옆구리에 있는 이 버튼을, 레버를 딱 올리면은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저는 이쪽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시트의 특징은 2열을 캡틴 시트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중간 시트를 넣거나 벤치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좌석을 만들어서 이 차에서 가장 편한 자리로 만들어 놨어요. 일반적인 대형 세단
정도의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벤트가 위에 달려 있어서 에어컨 되게 시원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3열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2열에서도 에어벤트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를 켰다 껐다를 할 수 있고요. 오토 버튼도 따로 있고, 모드를 어디다가 보낼 것이냐, 그리고 열선, 좌우의 열선 버튼,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SUV에서 요즘 대부분 220V를 지원하는데 150W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220V가 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USB가 들어 있는데, 이 차에는 총 6개의 USB가 들어 있습니다. 쉐보레 실내가 세련됐다기보다는 실용적인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이런 재질의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 사실 캐딜락 같은 차에서는 그런 건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쉐보레에서는 그런 거 찾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을 앉아보면은 이 느낌은 에스컬레이드 같은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기도 해요. 굉장히 저 옆좌석까지 공간이 멀리 있어 보이고 넓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국산차들은 완전히 LED, LCD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차는 바늘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엔진 회전수, 속도계, 뭐 기름의 양, 온도, 이런 것들은 바늘이 움직이게 돼 있고요. 나머지 작은 스크린이 있는데, 저거는 옵션에 따라서 요만한 스크린이 있다가 좀 더 커지면은 이렇게 조금 커지는 큰 스크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보면은 작은 스크린, 오디오, 내비게이션, 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여기 통풍 시트도 앞좌석에는 양쪽에 들어 있어요.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고 열선 시트만 있고요. 3열에는 열선과 통풍 하나도 없어요. 쉐보레에서 항상 이렇게 숨겨 놓는 공간들 만들어 두죠. 예를 들면 지갑 같은 것들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닫아 버려도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은근히 쓸만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새로운 UI예요. 우리가 보던 현대기아의 그런 익숙한 UI도 아니고, 단순하게 딱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간단한 구조라서 편리한 것 같고요. 이게 좀 불편하면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카메라라고 보면 이런 기능도 있죠. 정면만 볼 때, 그 다음에 뒷면만 볼 때, 그리고 사방을 다 볼 때, 그리고 이건 좌우에 뭐가 껴있나, 내 차 바로 옆에 뭐가 있나 를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요거는 견인을 위해서 견인골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견인고리가 여기서 뿅 나오면은 요 위치에 따라서 차를 조정을 해서 트레일러 같은 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 스피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이 미국 브랜드 차들의 오디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일단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여기 들어있네요.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고, 그 위에도 USB 2개 들어있고요. 요 뒤에 스티어링 휠 뒤에 보면은 사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기어 변속이 아닐까 하고 누르게 되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변속을 하려고 이걸 누르면은 이게 변속이 아니에요. 네.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카니발에는 없는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2바퀴 굴림일 때, 4바퀴 굴림일 때, 그 다음에 홈로를 달릴 때, 그리고 여기는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조절을 하는 버튼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것들 들어있고요. 풋레스트 같은 거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서 뭐 차는 좋습니다. 이 차에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요게 있는데, 요 룸미러가 있죠. 되게 깔끔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크기의 룸미러인데, 이 룸미러가 들어가면서 하이패스를 넣지 못했다고 해요. 하이패스를 여기다 넣는 순간 이 룸미러의 기능이 없어지는데,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지금은 거울이죠. 제 얼굴이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데, 요거를 밑에를 레버를 탁 돌리면은 이렇게 스크린이 돼요. 이거는 뒤에 트렁크에 있는 카메라가 후방을 비춰주는데, 뭐 후방 시야가 안 좋을 때, 비나 눈이 왔을 때에도 굉장히 또렷하게 뒤를 보여주고요. 쉐보레 설명에 따르면은 요 후방 카메라는 거울이 있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더 시인성이 좋고 또렷하게 가깝게 잘 보인다고 하네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하이패스를 넣지 못한 거는 뭐 아쉽지만, 이 선루프 요거는 선 쉐이드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열 수 있고요. 여기 슬라이드 틸트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를 하면은 뒤로 이렇게 열리는 구조예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빨리 닫겠습니다. 뒷좌석 두 번째 선루프는
저 위에 커버만 열리고요. 유리는 열리지가 않아요. 자, 엔진룸을 열어서 한번 보죠. 일단 엔진 후드가 가스식으로 돼 있어서 뭘 걸치는 게 없네요. 되게 편리하고요. V6에 3.6L 엔진이 들어있는데 310마력 조금 넘는 최고 출력을 내고 있어요. 토크는 30대 후반 정도? 그 정도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힘이 딸린다거나 뭐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소리 들을 차는 아니에요. 대신에 차체가 굉장히 크고 높은 만큼 엔진이 V6 엔진인데도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서 들어있죠. 그리고 이런 주변을 보면은 뭐 방음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처리해 놓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가솔린 V6 엔진이 조용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차는 굉장히 실내에서는 정숙하고요. 고속에 있어서 주행하는 승차감에서도 뭐 그런 점에서는 디젤 엔진보다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여기 이런 프레임을 대놓은 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따로 강하게 보강을 하지 않아도 꽤 튼튼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요런데 이런 쇠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차를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마감을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오프로드를 가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뭐 트래버스 가지고 오프로드 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자, 아무튼 오프로드를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양양의 송이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이고요. 원래 MTB 같은, 그러니까 산악용 자전거를 타는 그런 코스인데 여기를 아마 허가를 받고 개방을 한 것 같아요. 트랙션 모드는 오프로드, 4륜의 오프로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기판, 여기 작은 계기판에 보면 오프로드라고 해서 자동차의 앞뒤, 좌우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퀴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엔진 동력은 어떤 바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다른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많이 가는 뭐 레인지로버라든가 이런 차들에 있는 정보하고는 뭐 좀 다르지만 간단한데도 필요한 정보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빗길이나 미끄러운 흙길 이런 데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를 끌고 갈 때에도 적당히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차가 되게 온로드 고속도로에서 탈 때는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가, 되게 출렁인다라는 정도의 느낌까지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오프로드에 들어오니까 그냥 부드러운 게 더 좋네요. 이제 조금 길이 험해지려고 하나 뭐 하는 상황이에요. 9단 자동 변속기가 있는데 오프로드 모드에서 이 변속기 몇 단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언덕을 내려갈 때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차를 진정한 오프로더다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앞에도 다 브레이크를 그냥 밟고 가는 게 보이죠. 쉐보레도 이 코스를 세미 오프로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런 말랑말랑한 차들이 이런 데서 승차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주기에는 적당해 보입니다. 추석에 벌초 갈 때 좋겠네. 자, 지금 주행을 하고 왔고요. 여기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오프로드 다녀왔는데 그렇게 센 곳은 아니라서 그냥 편안하게 다녀온 느낌이에요.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반값의 에스컬레이드를 살 수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터널이 이어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터널에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카니발 3.6L 가솔린을 타고 있기 때문에 3.3L죠 카니발은. 3.3 가솔린을 타고 있다 보니까 이 차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지금 출발하면서부터 발레에 밟는 느낌은 이 차가 훨씬 경쾌하게 나갑니다. 카니발은 약간 좀 묵직하고 가솔린이라 힘이 딸리는 느낌? 꾹 밟아야 좀 나가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엔진의 전수도 거의 2000rpm 전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차는 지금 1000에서 1500 사이에서 지금 한 90km 정도에 계속 크루징을 하고 있어요. 1000에서 1500 사이에 크루징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이 차는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변환을 해서 연료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비는 지금 고속도로에서 계속 주행하는데 계속 8km에 뭐 지금 거의 고정처럼 돼 있어요. 많은 부분이 쉐보레 그 디자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4천만원에서 5천만원대인데 이 차를 어떤 사람이 구입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주행거리는 많지 않거나 혹은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니까 토잉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의 다른 SUV나 이런 차들은 그거 뭐 100~200만 원 들여서 다 추가로 장착해야 되는데 기본으로 들어있고, 자동차에도 그거를 끌고 가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굉장히 유리해요. 굳이 뭐 캠핑 트레일러 끌고 가려고 레인지로버를 사지 않아도 되는 좀 괜찮은 가격이죠. 이거 사고 트레일러 사면은 레인지로버 한 대 사는 것보다 싸니까. 네. 약간 속도를 내서 주행을 해보면은 밑에 5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링크가 많을수록 뭐 좋기는 좋겠죠. 많이 잡아주니까요. 근데 위에서 아래서 잡아주고, 사실 이렇게 긴 차, 휠베이스가 3m 가까이 되는 3m인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를 가지고 좀 아웃도어 활동 많이 하실 분들은 뭐 여러가지 실용적으로 굉장히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들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차 한 대에 4명이 타고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주행하고 있어요. 아마 제대로 된 주행 시승기는 다음에 따로 차를 받아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